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2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이 하나 있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1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즉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 형태면서 둘이 똑같고 빼기 1의 형태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7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7x만 있으면 x가 0으로 갈 때 7x가 0으로 간다가 가능하니까 얘가 1로 간다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곱하기 일단 막 던져줄게요.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분모에 2x가 필요하겠죠. 그럼 2x도 역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1로 가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대상들로 바꿔놓고 수습해줘야겠죠. 원래 7x는 없었던 애니까 다시 곱해줘야겠고요. 그 다음 2x분의 1도 원래 없었던 애인데 나눠져 있죠. 따라서 2x분의 1로 다시 곱해줘야겠네요. 그랬더니 x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 부분은 1로 가고 이 부분 1로 가고 이 부분은 2분의 7로 가고 있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2분의 7로 간다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 t가 4분의 파이일 때 dy dx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즉 dy dx인데 t가 4분의 파이일 때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거죠. 따라서 dy dx의 모양을 잡기 위해 이 부분을 한번 t로 한번 미분해 보죠. 따라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었으니까 x는 미분해서 1 되고 요거 곱해줘야겠죠. 여기는 t로 미분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t로 미분해주면요. dy dt가 되겠죠. 그 값이 2 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t까지 속미분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 형태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가 4분의 파이일 때 장면 잡고 있죠. 따라서 t에다가 4분의 파이 넣으면서 정리해주면요.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2분의 파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따라서 이렇게 놔두고 위에 거는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얘도 역시 루트 2분의 1. 따라서 약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식이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1에서부터 2까지 1 플러스 x분의 1 하고 fx 넣게 되면 x 플러스 ln x dx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 상황을 봤을 때 다 풀어가지고 다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얘를 미분하면 요 꼴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즉, 한 번 더 확인해보면 x 플러스 lnx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x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치환적분법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lnx를 t로 치환하게 되는 거죠. 즉, 1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다 dx 써주기로 했죠. 얘는 dt 처리하고 얘는 구간 바뀌어야겠죠. x가 1부터 2까지니까 t는 1 넣게 되면 1 더하기 0이니까 1부터 2 넣게 되면 2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면 여기가 t로 바뀌고 요 1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dx가 dt인 거죠. 따라서 dt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해주면 2분의 1 t 제곱 처리되고 2 플러스 1 되니까 2분의 1 2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로 아예 묶어줘 버리죠.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정리하면 2제곱 플러스 2가 되어서요. 얘는 풀어져 있네요. 2분의 2제곱 플러스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A, D 잡아주고 B, R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공차가 양수다 나왔으니까 0보다 크다 써줄 거고요. A1과 B1이 모두 다 1이다 라고 나왔으니 첫째 항 다 1로 써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내용이 지금 A2 곱하기 B2가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A2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에다가 D만큼 더하고 근데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B2의 경우에는 1에다가 R을 곱하니까 R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이 D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여기가 1보다 작은 수가 되죠. 따라서 R이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준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일단은 시그마 값 한번 확인해 봅시다. AN과 BN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한번 둘이 찢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이 각각 수렴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얘는 당연히 수렴하겠죠. 방금 전에 R이 1보다 작아요 정보 나왔으니까요. 따라서 여기는 알아서 수렴하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장면이죠. 요 급수의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처리해서 ak 플러스 1분의 1 요 장면을 일단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분모에 둘이 곱해져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하나하나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분분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놓고 ak분의 1과 ak 플러스 1분의 1을 뺀 값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저런 형태를 얻어낼 수 있죠. 즉 통분했을 때 저 형태가 되도록 그냥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막 잡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죠. 분자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생기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K번째 항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뺀 거니까 등차 수열에 있어서는 이 값이 D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D분의 1 곱하면 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분의 1 해놓고 1부터 차근차근 넣겠죠.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 장면이 1 넣었을 때고 그 다음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얘가 2 넣었을 때죠. 따라서 1 넣었을 때 뒤에 거에 2 넣었을 때 앞에 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n번째까지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잡히겠고 앞에 거에 뒤에 거에 앞에 걸 사라뜨린다라는 가정하에 이 두 항만 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공차가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커지는 수열이죠. 따라서 이 A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AN 플러스 1분의 1의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리미트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A1 D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1이 아까 1이라고 했죠. 따라서 D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각각 급수로 쪼개줄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겠죠. 각각의 급수가 수렴하니까요. 따라서 얘는 D분의 1 플러스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죠.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 1-R분의 첫째 항 1 처리되면 얘가 2다라는 성질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을 정리해 봐야겠죠. 아까 R과 D에 대한 하나의 식이 있었고 여기서 하나의 식이 더 나왔으니까 두 개의 식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R은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R에다 뜰을 그대로 넣읍시다. 그럼 D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D분의 1분의 1이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분모 먼저 계산하면 1 플러스 D분의 요거 올라가서 1 빠지니까 D가 될 거고 얘는 D분의 1 플러스 D가 되죠. 따라서 D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D분의 1 플러스 D 처리되니까 2 플러스 D를 D로 나눈 값이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올라가면 처리하면 D는 2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되겠네요. D가 2가 나왔으니까 R은 자연스럽게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로 가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을 원했죠. 따라서 아까 전에 구했던 요 장면이네요. 따라서 1-3분의 1분의 1 처리하게 되면 2분의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ln 4에서 1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곡선 상황을 보니까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은 탈출하고 보자 하기로 했죠.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값과 이 안에 있는 값이 0과 어떠냐가 기준이 될 거예요. 따라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랑 또 x가 0일 때를 일단 찾아보겠죠. 그러면 여기는 2의 x제곱이 1이니까 x는 0이죠. 따라서 x가 0일 때만 기준 삼아서 우리가 곡선을 정리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y는 써주고 x가 0보다 클 때랑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 넣어줄게요.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클 때의 경우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대로 나오고 얘도 x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2의 x제곱 될 거고 플러스 1까지 써줄 수 있겠네요. 다음 얘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가보죠. 여기다 0보다 작고 여기도 0보다 작겠죠. 따라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얘는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따라서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요 부분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플러스 1 여기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왜냐면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면 얘가 0이 되거든요. 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빼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0보다 작을 때요. 그럼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지금 곡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요 범위에 있어서도 나눠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쉬운 거 0에서부터 1까지의 경우에는요. 얘 그래프로 대충 생각해보면 이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 곡선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 상황 살펴보면 이 거리가 1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길이가 1이다 라고 체크가 되겠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는 따로 해봐야겠죠. 식이 나와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적분을 할 건데 이 루트 씌우고 나서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y 프라임 먼저 구해보면 2분의 1 주고 2는 상수함수니까 사라질 거고 여기는 미분해서 2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 나오고 얘에 대한 속미분 마이너스가 곱해지겠죠. 따라서 플러스 처리되겠네요. 따라서 얘 데리고 가서 제곱해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쓸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해서 적분하겠어 라고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식의 상황이 조금 복잡하니까 이 4분의 1부터 빼냅시다. 따라서 4분의 1 빼내면 2분의 1로 나오겠죠.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4분의 1을 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4를 곱해서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올 거고 2의 2x제곱 dx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 2가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 되죠. 이런 거는 대부분 완전제곱식으로 바뀌니까 그냥 다 풀어내 보세요. 따라서 얘는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져서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ln 4에다가 0에다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만 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적분 해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0의 마이너스 ln 4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0 넣었을 때는 다 1이니까 사라질 거고 2분의 1 써주고 얘 마이너스 ln 4 넣게 되면 4 앞으로 나오고 처리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아래 끝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ln 4가 들어가죠. 그러면 4하고 2하고 자리 바꿔가지고 처리하면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줄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더하기 2. 즉 얘가 8분의 16이죠. 따라서 8분의 1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가 8분의 15라는 길이를 갖고 올 거고 0에서부터 1까지가 1이라는 길이를 갖고 올 거니까 따라서 총 합하면 8분의 2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네요. 0과 2 사이 실수 a에 대하여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정의를 내려놨네요. gx 같은 경우에는 fx를 정적분한 뒤에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a의 최소값을 잡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너무 복잡하면 우리 절대값 벗기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h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 gx는 절대값 hx가 되겠고요. 절대값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x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x축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따라서 위로 올라오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즉 hx가 0인 지점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다면 요거 해가지고 첨점 생겨버리죠. 따라서 얘는 안 돼요. 즉 만약에 올라오려면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여기에서의 기울기랑 지금 같은 지점이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h'x가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미분 가능하려면요. 따라서 이제 hx가 0인 지점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0인 지점은 이 마이너스 a파이랑 x가 아예 같아버리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a파이일 때, 즉 h 마이너스 a파이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의 지점에서 이 프라임 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h'x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hx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fx의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따라서 라지 ft 써주고 x 마이너스 a 파이 써주고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a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따라서 양변 미분하면 얘는 그냥 fx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따라서 h 프라임 x가 fx임을 알 수 있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게 되면 f 마이너스 a 파이가 0이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fx 그래프 그려봐야 얘가 어디서 0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사인부터 출발을 하죠. 일단 사인 그래프 그릴 때는 최대 최소 주기 확인. 따라서 주기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는 순간 한 번의 주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한 번의 주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다 라는 거 체크가 될 거고 얘를 중심으로 지금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얘를 2배 증가시켰네요. 따라서 이 라인이 y는 이 라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4분의 파이 지점 잡혀지겠네요. 0보다 작은 지점에다 그려야 되니까 저 주기를 왔다 갔다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고 x가 sin x였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켰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따라서 주기도 살펴보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나와야 되니까 x에는 0에서부터
a분의 2파이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a분의 2파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a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대충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x축, y축 잡아줄 거고요. 여기가 0, x, y 이렇게 잡아줄 거고 지금 여기가 4분의 파이가 한번 죽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이 라인 잡아줘야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 각각에서 한 번씩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a분의 파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지금 0과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요 라인보다 작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요거에 관계없이 그냥 대충 그려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지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넓게 그려지겠다. 여기가 a분의 파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아까 f-a 파이가 0이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생겼죠. 따라서 지금 a가 될 수 있는 곳이 0과 2 사이면서 요거여야 되니까 요 부분 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럴 때만 가능하겠죠. 여기가 음수니까요. 그러면 a가 지금 4분의 1이나 4분의 2, 4분의 3 해가지고 4분의 7 정도까지만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그 순간에서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부터 하나씩 대입하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죠. 따라서 대충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실제로 적분했을 때 상황도 지금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때는 또 0인 지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넓이를 일단 구해놓고 적분을 한 번에 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여기 한 칸의 넓이 먼저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얘는 올라간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4x를 적분할게요. 되겠죠? 따라서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4x 하면서 코사인이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0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써주겠죠? 따라서 0 넣었을 때 1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되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1이라는 넓이를 갖네요.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a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 ax를 적분해 주세요 상황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한번 곱해서 a분의 1 코사인 ax 이렇게 되겠죠. a분의 파이 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절대값 씌웠어야 되네요. 따라서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분의 1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 하게 되면 1이니까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분의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넓이가 a분의 2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기도 넓이가 a분의 2. 그렇게 되면 실제로 a가 4분의 1일 때 장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가 a라서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렸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뛰어서 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8이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여기서부터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쪽으로 잡혔을 때는 x값이 이쪽으로 잡혔을 때는 항상 양수죠. 적분값이. 어차피 넓이를 쭉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0인 지점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게 지금 8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재개되면 1까지 올라갔다가 넓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갖게 되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0인 지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따라서 hx가 0인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 얘는 지금 사인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의 그래프로서 이게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끊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a가 4분의 1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a가 4분의 2일 때 한번 가볼게요. 얘도 1111은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에서는 다시 넣게 되면 2분의 1 넣으니까 4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계속 더해질 거라 이쪽은 항상 양수여서 상관없고 여기서 양수 더해지다가 여기서 넓이가 2인 지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인 지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도 역시 코사인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4분의 3일 때 차례죠. 얘는 1, 1, 1 세 번 그려지고 왼쪽에선 어차피 다 양수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그려보면 4분의 3이니까 8, 네, 3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더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3에다가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8에도 0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양수가 계속 이어짐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뒤로는 어차피 양수가 더해질 거고 여기는 음수가 더해져도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상쇄되면 여기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hx가 0인 지점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고 코사인 모양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지점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게 체크가 되어서 a의 최소값은 4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나와 있고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요런 꼴의 경우에는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요 R이 1보다 작은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분모분자를 나눠준다 라고 배웠어요. 왜냐면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밖에 안 되죠. A도 1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몇으로 나눌지 먼저 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이 밑을 보면 알 수 있죠. A랑 3이라는 밑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 큰 수로 나눠줘야만 저런 형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3하고 A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가 기반이 돼야겠죠. 따라서 3하고 A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3이 A보다 클 때와 A가 3보다 클 때, 또 A가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이 a보다 크니까 3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누게 될 거예요. 따라서 식 써보면 1 플러스 3분의 a의 n제곱 곱하기 a가 되겠고 얘는 3 플러스 3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 0으로 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A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A는 1보다 큰데 3분의 1이다. 이건 모순이네요.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이 A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죠. 그럼 분모분자를 A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겠죠. 따라서 식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A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A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얘는 A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가 된다 처리하게 되면 얘는 A니까 가능하겠죠. 따라서 A가 3보다 크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가 3일 때 한번 가보죠. 얘는 식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얘는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3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모분자가 아예 똑같아져 버렸죠. 따라서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모순이죠. 따라서 A는 3일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안 되고 A는 3보다 크다만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다음 극한값을 보게 됩니다. 얘도 역시 A하고 B하고 싸움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클 때랑 B가 A보다 클 때, 또 A하고 B하고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게 됩니다.
a가 b보다 크다 하면 a의 n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a 플러스 a분의 b의 n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a분의 b의 n 플러스 곱하기 b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하면 이 부분은 다 0으로 가니까 a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a분의 9여야 되죠. 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장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b의 n제곱으로 나누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b분의 a의 n제곱 곱하기 a가 되겠고 얘는 b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그 다음에 얘는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얘는 b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을 잡으면 b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 값이 a분의 9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a, b가 9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a가 3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생겼었죠. 따라서 얘도 3보다 크고요. 얘는 3보다 큰 거보다 더 크니까 3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 곱한 값은 9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9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A는 B하고 같아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로 다 바꿔볼게요. A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A의 n제곱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여기가 다 1이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값이 1이다 라는 가정하에 A는 9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B도 9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름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 하나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10이다 라고 나왔으니 반지름이 5예요 정도만 체크를 해줍시다. 다음 AC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럼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PC, B를 세타로 잡고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Q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 봐야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 놓고 여기가 5예요, 여기가 5예요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라볼 삼각형이 요 조그마한 삼각형 생겼죠. 여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변을 하나 공통으로 갖고 있고 OO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RHS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RHS 합동이 됨을 작성해 주고요. RHS 합동에 의해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RHS 합동이죠. 그렇게 되면 요 변과 요 변이 같아짐으로써 요 삼각형끼리도 서로 합동임을 알 수 있어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요. 왜냐면 요 변 공통으로 갖고 있고 직각에 한 변 한 변 같으니까 얘네들은 또 SAS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PCQ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2 곱하기 삼각형 PC 여기 H라고 할게요. H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H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세타각을 하나 잡아놨어요. 그럼 한 변만 알면 세타에 대해서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변을 하나 타겟팅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변들을 봤을 때 지금 알고 있는 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정보를 준 도형을 갖고 있는 변, 즉 요 변을 바라보겠죠. 요 변을 바라보면 요 삼각형의 모든 변들이 다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저 x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요. 따라서 25는 쓸 거고 1 플러스 x 제곱 쓸 거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에 대한 하나씩 나왔으니까 x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써보면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짝수근의 공식 쓸게요. 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x라는 건 길이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보다 큰 수가 들어가 버리죠. 따라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를 이렇게 잡았으니 이제 넓이 바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넓이 처리하는 방법은 차라리 이렇게 두 개로 보지 말고 여기 두 개 다 한 번에 봅시다. 여기도 그럼 x인 거죠. 따라서 여기도 세타인 거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얘로 보지 말고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즉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바라봐 버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세타가 나오게 되네요.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4에다가 얘를 제곱하고 곱하기 사인 2세타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미분한 다음에 4분의 파이 넣고 마이너스 7만 곱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계산을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풀어볼까요, 여기?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얘 제곱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4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도 두 번 나오고 24도 두 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눠버리는 게 낫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4 예, 사인 2세타가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미분해봐야겠죠. S 프라임 세타는 이건 고배민법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썼을 때 사인 2세타니까 4분의 파이 넣으면 살아남죠. 따라서 써줘야겠네요. 따라서 써보면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2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속미분인 사인 세타 마이너스 곱해줄 거예요. 그 다음 거 얘는 10이니까 사라지고요. 여긴 또 고배민법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로 쓸게요. 사인 세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얘는 또 합성함수에 또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천천히 2분의 1제곱으로 일단 바꾸고요. 그럼 2분의 1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속미분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얘에 대한 미분 2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미분하면 앞에 거 다 미분되었으니 괄호 닫고 사인 2세타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쫙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 되겠죠. 곱하기 2도 해줘야겠네요. 근데 이 부분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넣어야 되죠.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의 경우에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다 0이 될 거라 아예 안 쓰고 윗부분만 살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까지 한 번에 곱해줍시다. 마이너스 7 곱하기 이제 각각 넣어줘야겠죠. 얘는 4분의 파이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2분의 1로 쓸게요.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해서 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요 안에 것만 잘 계산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얘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한 다음에 얘는 48이니까 49죠. 따라서 루트 2분의 7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얘의 역수니까요. 따라서 정리하면 루트 2, 루트 2 사라져서 1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까지 곱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되겠다.
이렇게 장면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마이너스 7한테 곱해주세요 라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계산해보면 7에다가 더하기 2분의 49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요 계산하면 25인 거죠. 따라서 3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